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한경의 이상한 사과입니다. 이거 오보 얘기. 오보 논란이 빚어졌던 그렇죠. 한국경제신문인데요. 예. 어제도 이제 저희가 네. 잠깐 언급을 했는데 네. 한국경제신문이 그 삭제된 기사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후속 보도를 어제 2회에 걸쳐서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근데 문제의 그 최저임금 기사 삭제 이후에 이제 5일 만인데 네. 처음에 보도했던 거와는 상당히 좀 다른 보도입니다. 전혀 사실관계가 다른 것 같던데 하나하나 좀 짚어주십시오. 일단 그 기사 제목이 네. 처음에는 최저임금 부담, 식당에서 해고된 50대 여성 숨져 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목이 굉장히 많은 걸 말해주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 첫 번째 기사 내용은요. 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50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 네. 이렇게 보도를 했고 예. 확인이 됐다고 확인이 했습니다. 됐다고 예. 했고요. 수년간 일해온 식당에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크다면서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렇죠.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리고 다른 일을 찾았지만 실패한 뒤에 결국 막다른 선택을 했다. 네.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종업원들을 해고하거나 이에 아예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처음에 이렇게 한국 이게 경제신문 최초 보도입니다. 최초 보도. 한국경제 최초 보도인데 어제 해명성으로 나온 보도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내용이 다릅니다. 네. 일단 그 자살을 선택한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여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여성이 생활고우 비관으로 예. 그동안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를 아주 길게 설명을 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해당 여성의 극단적 선택을 두고는 주변에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탓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입을 모았다. 그러니까 예. 처음에는 최저임금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거의 단정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예. 어제 후속 보도에서는 주변 사람, 지인들의 전원을 이렇게 전하는 형식으로 굉장히 후퇴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내용 자체만을 일단 놓고 보면은요. 기사의 핵심 뼈대가 제가 봤을 때는 흔들린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사의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해고를 당해서 네. 그것을 비관한 나머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네. 했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실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뒤집어진 거죠.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 핵심 팩트 자체가 예. 뒤집어졌다라고 예. 보고요. 그리고 한국경제 어제 그 후속 보도 내용을 보면은 네. 이 자살을 선택한 이 여성이 네. 마치 그 최저임금 때문에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시점이 그렇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 자살한 여성이 작년 말 일했던 한 식당의 여주인이 한 얘기라면서 작년 말. 네. 그러면 얼마 전에 이 예. 여성이 다시 일할 수 없느냐고 전화를 걸어왔다. 근데 좀 힘들다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점을 놓고 보면은 작년 말에 일했다가 그만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하고는 만약에 작년 말에 그 식당 일을 그만뒀다면 네. 최저임금 인상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는 그런 셈이 되는 겁니다. 16.4% 최저임금이 오른 것은 올해예요. 올해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임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난리치지만 아직 안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내년에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렇죠? 이 논란이 제기된 게 예. 최근입니다. 최근.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기사는 얘기가 안 되는 기사로 보입니다. 이게 전직 데스크로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금 이런 기사 써오면 이 얘기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데스크는. 핵심적인 그 팩트 예. 두 개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죠. 설명을 드렸는데 예. 이 외에도요. 네. 부분적인 팩트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50대 여성이라고 보도를 했거든요. 그렇죠. 어제는 35세로 이 날짜가 수정이 됐고요. 네. 나이가 수정이 됐고요. 예.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시점도 7월 말에서 7월 10일로 네. 시점도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 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네. 어제 보도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였다고 또 보도를 했거든요. 네. 이 정도만 놓고 보면은 제가 봤을 때 후속 보도가 아니라 정정 보도를 하는 게 좀 맞다고 보거든요. 전혀 다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최초 보도에 따르면 그 대전청 둔산경찰서 네. 그리고 대전경찰청에서 저런 사실이 없다. 변사 사건 자체가 없다. 그렇습니다. 50대 여성이 지난 7월에 이런 사건이 없다라고 확인한 건데 만약에 35살이고 네. 그죠? 지금 저 조건에 조합하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었으면 그 사건은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전제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전혀 다른 기사거든요. 네. 한국경제는 뭐라고 합니까? 일단은 그 기사의 완결성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드린다. 아니 이게 기사의 완결성이 아니죠. 본인들은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
완결성이 부족했다라는 부분은 이제 팩트 자체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사과를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네. 가짜뉴스 논란은 유감이다. 그리고 가짜 뉴스가 아니라는 겁니까? 오보가 아니라는 거죠. 부분적인 팩트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를 하지만 오보는 아니다. 가짜뉴스는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네. 그러면서 마치 한국경제신문이 허위 사실을 날조해 최저임금 인상을 중심으로 한 소득주도 성장에 흠집을 내려 했다는 식의 일부 보도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네. 저는 이 정도 되면은요. 저도 이제 매체 비평의 편집국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정도 되면 오보가 거의 100%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미디어 전문가인 민동기 전 국장께서 네. 꽝꽝꽝 이것은 오보임을. 아니 근데 그러니까 역으로 저는 한국경제신문에 이런 질문을 좀 싶어요.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네. 오보가 아니면 네. 도대체 어떤 기사가 오보라는 건지 그 기준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지금 사내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 그렇죠. 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사와 관련해서 네네. 내부에서도.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닷컴 기사로 실리고 환경 본판에는 안 실린 그렇습니다. 기사거든요. 네. 그리고 실렸다가 또 기사를 삭제했죠. 삭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취재해보니까 그게 아니니까 내린 거예요. 그렇죠. 이게 기사는요, 지금 잘 모르겠지만 기자들이 버티지 않습니까? 틀려도. 아니, 기사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삭제는- 잘 안 해요. 기사 삭제를. 기사 삭제는 정말 드문 경우입니다. 아니, 조선일보 보십시오. 현성월 씨가 살아있는데 안 지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네. 예? 안 지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정도인데 기사를 내렸다. 이거는 엄청난 거. 내부에서 판단해가지고 내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것을 해명 기사라고 했기 때문에 글쎄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판단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한국경제가 저는 책임 있는 언론사라면 이쯤 되면 정중히 사과를 하고 그렇죠. 그죠? 예, 그리고 오보임을 인정하는 것이 맞고 앞으로 충실하게 보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언론의 기본 태도다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의원실 직원의 임무입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정말 씁쓸했습니다. 어제 네. 그 국회 익명 게시판이 있지 네. 않습니까? 국회 대나무 숲에 네.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네. 어제 이게 국회 주변에서 굉장히 적지 않은 파장이 일었습니다. 누굽니까? 저도 궁금한데 궁금합니다. 일단 대략적인 얘기를, 지금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네. 땡땡 의원이 어젯밤에 연락이 와서 그 자식들 추석 열차표를 잡으라고 했다. 대기번호 1만 번 받고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내가 이게 뭐하나 싶다. 예매 실패하면 이제 사이트 가서 취소표 있는지 알아봐야 된다고 했고 예전에는 크리스마스 때 공연표도 구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개 보좌관 우리 추석 열차표 구해야 되고 아무개 것까지 해가지고 그거 싹 다 구해와 이렇게 한 거죠. 그렇다라고 보여집니다. 본인은 못합니까 이런 거? 추석 예매하는 게 뭐 어렵다고는 하지만 네. 이게 자기 개인 이 공모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 사적인 영역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예. 국회의원 공모와 관련된 것이라면 예. 당연히 해야 되지만 출장 가는 거면 당연히 해야죠. 네. 예. 근데 이거는 추석 열차표 예매는 예. 사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거를 지금 국회의원실 직원한테 땡땡이라고 하니까 외자 의원들을 자꾸 주목하게. 근데 이게 보좌진들 사이에 어제 굉장히 많은 그럼요. 얘기가 오갔다고 하고요. 예. 내용을 보면 굉장히 또 재밌습니다. 네. 글을 올라온 시점이 어제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어제 시점으로 어제라고 했으니까 네. 추석 예매표 예매하라고 한 거는 지난 28일이거든요. 네. 근데 28일에는요. 추석표 예매를 네. 경부선, 네. 뭐 동해선 이렇게 특징이 됩니다. 특정이 됩니다. 특정이. 조 지역의 지역구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네. 더더군다나 자식들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네, 네. 이건 최소한 자녀가 2명 이상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돌았어요. 어제 네. 국회 주변이 굉장히 이것 때문에 떠들썩했습니다. 네. 예.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그가 누군지 정론관에 서서 사과하는 날이 온다. 아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런데 이게 참 씁쓸합니다. 씁쓸한데요. 예. 어제 이 글이 회자가 되니까 국회 대나무 숲에 네. 댓글 형식으로 또 글이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더 씁쓸하더군요, 저는. 그래요? 어떤 이게 내용들이 무슨 올라왔어요? 내용이냐면 예. 열차표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왕년에 그 영감, 그 국회의원을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영감 의원의 자녀나 손자의 출생신고까지 해봤다. 내 아이도 아닌데 내가 출생신고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 좀 충격적입니다. 출생신고는 네.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네. 부모로서 해야 되는
이거 최소한의 의무라고 보거든요. 지금 부모도 아니고 할아버지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손자의 출생 신고를 하러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참 이런 특권 의식이 문제인 거죠. 그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네. 지금의 국회는 귀족정이다. 그러니까 다수 국민들의 대의를 대의가 안 되는, 대의민주주의가 안 되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노동자도 농민도 청년도 여성도 이 대변하는 사람들이 없다. 그렇죠. 오로지 그 이른바 엘리트, 대한민국 뭐 검사 출신, 변호사 출신, 교수 출신, 기자 출신 이런 대한민국의 소위 얘기하는 잘 나가는 사람들. 그렇죠. 엘리트 집단이 가가지고 자기들 마치 기자들의 이 7천만 원 논란처럼 자기들 기득권만 가지고 한다 이런 비판을 스스로 하던데 네. 제가 보기에 이게 좀 망신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 좀 확인 좀 일단 하고요. 누군지 궁금하니까. 굉장히 궁금한데 예. 이게 또 이제 흔히 말하는 네. 예, 누군지가 특정이 되면은 글을 올린 사람도 특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네요. 그건 좀 국회 보좌진들도 예, 생각이 짧았습니다. 굉장히 조심조심 굉장히 예. 그렇게 반응을 좀 보였습니다. 이런 짓은 하지 맙시다. 아이, 그렇죠. 격 떨어지는 일 이런 거 하지 맙시다. 그렇습니다. 예. 자,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시동거는 홍준표? 오, 옵니까? 9월 15일 날 오는 것으로 일단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어제 페이스북에 네. 또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예. 어떤 내용이냐면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총선 때는 연방제 통일 프레임이 등장할 수도 있다. 우리가 만든 프레임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런 글인데요. 네. 탄핵과 대선 때는 국정농단 프레임에 갇혀 있었고 네. 지방선거 때는 적폐청산과 위장평화 프레임에 갇혀 있었다. 저들의 프레임에 다시는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차기 총선을 염두에 두고 프레임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글이거든요. 거의 개봉박두. 내가 온다. 개봉박두. 거의 그 수준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 아직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예, 아메리카에 있잖아요. 예, 귀국하지도 않았는데 예. 총선을 언급을 하면서 네. 이제 프레임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두고 예. 많은 어제 국회 주변에서 자기 이제 전당대회를 좀 의식해서 당권 도전이군요.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것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그 최근 북미 관계가 약간 삐그덕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남북 관계라든가 이런 쪽도 지난 6월에 비해서는 좀 심상치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9월로 예정돼 있는 남북 정상회담마저 뭐 홍준표 전 대표의 입장에서 봤을 때 크게 성과가 없을 경우에 본인의 어떤 그런 정치 본격화를 이때쯤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가 이렇게 나서면 굉장히 신경 쓰일 것 같은 한 분이 훅 지나가는데요? 그분뿐만이 아니고요. 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예. 홍준표 전 대표의 입성을 네. 불편해하는 그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오시면 막말 정치의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그 예. 최근 연찬회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제 국회의원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네. 자유한국당이 자유한국당 의원들. 네.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네. 물었는데 예. 112명 가운데 33명이 예. 막말과 거친 언행으로 이 품격 상실한 것 네. 이걸 꼽았거든요. 이거는 홍준표 전 대표를 얘기하는 거죠. 홍준표 전 대표를 지칭한 것이나 홍준표 마찬가지죠. 대표가 얘기할 때마다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의 이런 회복을 통한 회복 정치, 네. 저거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뭐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본인들이 바라는 바대로 움직여지는 것 같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지금 시동을 걸고 계신 것 같아요.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도 예. 저는 이분이 이렇게 세미나를 좋아하는지 억새 들고 몰랐는데 날았던 그분. 그렇습니다. 예. 근데 세미나 정치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27일 네. 길 잃은 보수 정치 공화주의에 주목한다 이런 세미나를 열었는데요. 네.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난을 여기는 뭐 했습니다. 국가주의, 공화주의, 뭐 이념 논쟁이 치열한데요. 굉장히 치열하고요. 예. 지난 23일에도 세미나를 한번 열었는데 27일에도 세미나를 열었거든요. 세미나 정치. 그러니까 네. 홍준표 전 대표가 패북 정치를 하고 있다면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요즘 세미나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그렇군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최근에 수필집을 하나 냈다고 하는데 수필집이요? 네. 다음 달 7일 출판 기념회를 연다고 합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예. 정치인들이 보통 출판 기념회를 연다고 하는 거는 네. 본격적인 그 정치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행보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로 좀 의미가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책 첫 페이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요. 예.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 이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본인이 청년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청년들과 함께 예. 힘차게 달려가겠다라고 썼기 때문에 어디로 달려간다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사실상 네. 최소한 전당대회 출마나 대권 출마로 해석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치를 하겠다는 거군요. 근데 그렇습니다. 제목이 참 재밌네요. 그 네. 대개의 경우에는 뭐 아무개가 묻고 아무개가 답하다라는 그렇죠. 식으로 이제 본인을 좀 겸손하게 네. 낮추는 경향이 있는데 이분은 황교안의 답 청년을 만나다. 본인이 지금 중심이 답을 됐습니다. 내가 답을 낸다. 이런 그렇습니다. 거구만요. 네. 예. 어쨌든 그 어떤 답변지를 가지고 정치에 새롭게 등장할지 이슈파이트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